아, 예.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아, 큰일 났네요. 예. 준비 안 됐습니까? 아니요, 뭐, 저는 방송을 하려면 하는데, 예. 제가 지금, 아, 여의도의 어느, 지금 지하 식당에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내용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제가 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으면은, 예. 제가 방송은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연결이 됐으면은, 예, 말씀하세요.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중이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어, 제가 중앙당 근처에 있는데요. 예, 예. 좀 뭐 방송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지금 아무런 내용도 잘 오늘 제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 공산화냐, 국민의 선택, 이런 제목입니다. 그냥. 예, 오늘 김정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하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말씀 쭉 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럼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하십시오. 예. 예, 제가 뭐 오전에 방송을 했으니까, 예, 예. 예,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그 북한 고위급 방중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이 철의 장막, 죄송합니다. 좀 자리 좀 제대로 잡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러세요. 예, 이 철의 장막, 이 죽의 장막 뉴스는 전부 막으로 감추고 있습니다. 자유세계와 다른 것이 바로 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을 감추기에 급급하니 짐작만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우리는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북중 간에 베이징에서 벌어지고 있는 드라마틱한 고위급 방문을 통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벼랑 끝 외교 전술의 진가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교라고 하는 것이 국가를 지탱하는 하나의 첨단 예술이다라고 진단하면서 오늘 북한 고위급 방중과 관련한 최근의 동선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일요일 밤 늦게 북한의 고위급 일행이 1호 열차를 타고 들어온 것은 확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단동은 약 일주일 전부터 역사의 칸막이 벽이 설치가 됐고 압록강을 넘어온 열차가 보이지 않도록 위장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때부터 김정은이 중국에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죠. 일요일 오후 11시쯤 폭탄 감지 차량 한 대가 먼저 북중 경계선을 통과한 뒤 곤이어 고이청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 열차가 중국 단동철교를 건너왔습니다. 이 대목에서 볼 때 북중 단동교도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개방을 하지 않고 평일에도 일과 시간이 지나면 교두를 봉쇄하는데 늦은 시간에 차량이 진입했다는 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겠죠. 이때부터 이상한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압록강변의 단동에서는 25일부터 북한과 중국을 잇는 철도선로 주변에 가림막이 설치되고 평소보다 경비 태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목격되었던 것이고 또 앞서 일본의 니혼 TV가 특별 열차가 어제 오후 3시쯤 베이징 시내로 들어오는 장면을 촬영해 보도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청와대는 북측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미 며칠 전에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와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었다고 했으나 베이징에 어느 분이 가 있는지 누가 와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청와대 근무자가 어느 분이라는 경어까지 사용하는 것은 참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정권은 남북 간 한 라인이 설치되었다고
큰 소리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임종석과 문재인은 꼴 좋게 완전 개밥의 도토리가 되었다는 건가요? 중요한 정보는 모두 일본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나오는데 허구한 날 일본 욕이나 하고 딴지나 걸고 이 정권은 주둥아리만 살았지 일본하고 맞상대하면 모조리 오합지졸일 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일본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배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 어리석은 우리 국민들은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물론 저도 그 개구리 중에 한 명일 수밖에 없겠지만 말이죠. 이런 기사는 항상 일본이 먼저 발표하는데 국내 언론사들은 뭐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우리나라 정보기관은 뭐하고 있었죠? 하기야 국내 언론이고 정보기관이고 모두가 김정은이한테 홀려서 정신줄 놓고 거우적대는 꼬라지를 보면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는 겁니다. 이 특별열차, 1호 열차죠. 이 열차는 김일성 직계가족, 이른바 백두혈통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베이징과 단동의 삼엄한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분명한 것은 탑승자는 김정은, 김여정 남매 중 한 명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베이징역에 내린 북한 대표단은 자동차에 나눠 타고 중국의 영빈관으로 사용되는 다유타이에 들어갔고 이후 만찬 시간에 인민대회당으로 이동했고 밤 11시 30분쯤 다시 다오타이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북한 고위급의 동선이 여기까지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이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고위 관리가 단동에 도착했다는 게 사실이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전혀 알고 있는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북중 간의 외교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과거 김정일이 방중했을 때도 중국 일정을 끝내고 북한으로 돌아간 뒤에 북중 양측이 소위 간영 언론을 통해 중국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게 관례였습니다. 중국은 양국 간 외교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한 부분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외교력과 정보력의 부재는 지난 21일께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던 양재처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정치국 위원이 28일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던 것을 연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현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신 보도를 간추려 보면은 블룸버그 통신은 오늘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1년 권력을 잡은 김정은이 취임 후 첫 외국행으로 베이징에 깜짝 방문했다고 했고 누구를 만나고 얼마나 오래 머물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했고 일본 니온티브이는 2011년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할 때와 1호 열차가 대단히 흡사하다고 했죠. BBC는 사실이라면 놀라운 외교적 발전이고 요미우리는 김정은이 아닌 김여정의 방문일 가능성이 높이 보인다고 했고 교도통신은 식량 지원 등 경제협력을 위한 방문일 것이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BBC와 뉴욕타임즈 같은 외신들은 대부분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김정은 방중설을 보도하면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기에 북한 고위급이 중국을 방문하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BBC는 북한과 중국의 정부 관계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 사실 여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하면서도
만약 방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양국 간의 놀라운 외교 발전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자체 정보가 없는지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중국을 방문한 이가 김여정 제1부부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그러나 김정은은 본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북한 고위 인사의 방중이 사실이라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이 악화됐던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북한과 중국은 전상적인 우방이었지만 최근에는 핵미사일 문제를 둘러싸고 관계가 악화돼 고위급의 왕래마저 끊어져 있었다며 북한의 고위 인사가 방중했다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목적을 중국에 직접 설명해 관계 복구를 노리는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나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자체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상식을 초월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세 분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트럼프가 안보라인을 폼페이오와 볼턴으로 교체한 것으로 보아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마크 접촉이 신통치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대북 제재로 힘들어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보면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러 간 것이 아닐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견해도 있을 수 있겠죠. 중국과 북한의 밀월이 절묘한 시기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한반도 문제에서 변방으로 밀려난 중국이 제재 완화를 미끼로 김정은이를 불러들인 거라고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제주는 고민 문재인이 버리고 돈벌이는 북한 김정은이 하는 격이 되겠죠.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도 어느 정도 이 정권이 무너뜨려졌고 중국으로서는 숟가락 하나 얹은 게 별로 어렵지 않죠. 결국 김정은에 대한 제재를 무너뜨리는 수공갑을 문재인 정권이 해준 겁니다. 노무현이 김정일 앞에서 자기가 전 세계 정상들을 대상으로 북한 내별인 역할을 했다고 자랑질하던 것을 보고 경악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문정권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아니 요즘 보니 그보다 더한 겁니다. 전 주한 일본 대사가 대선 후보 시절 면담을 하면서 바람직한 한일 관계에 대해 묻는데도 시종일관 북조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만 대물어대던 자였습니다. 북한에게 더욱더 퍼주어야 한다고 떠들어대던 노무현보다 영악해진 이들이 겉으로는 엄정한 대처를 하겠다느니 압박이니 하면서 실제로는 계속 퍼주겠다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도 지금 보면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보복 관세 매기자 반격하는 흉내를 내면서도 중화인민공화국의 소위 천자폼을 잡으며 허세 부리다가 삐딱하면 제놈 모가지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하다가는 박살 날 것 같아서 트럼프한테 머리 조아리고 무릎 꿇고 협상하자고 기어 나올 대세인데 말이죠. 이래서 트럼프 같은 무서운 인물과 대적할 인물이 지금 지구상에 없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실 트럼프는 중국을 박살내면서 북계를 동시에 작살내려고 보복 관세와 미국 회담을 동시에 들고 나와서 중국 천자 시진핑이 김정은을 구명운동하지 못하게 시진핑의 운신의 폭을 완전히 조여놓은 것인데 이제 참 베이징에서는 소설보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코너에 몰렸던 김정은을 문정권이 그 이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서로 김정은을 모셔가는 거물급이 되었습니다. 아니, 북권의 큰 그림이 예상대로 적중, 다시 말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정권이 허겁지겁 미국까지 끌고 북에 달려들어 소원했던 북중 관계가 급거 재밀착되게 해줬습니다. 늘 하수 외교로 북한의 김정은은 김정은 정권의 들러리만 서준 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더 솔직히 표현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북계의 기획 외교술에 순진한 주사파 일당이 넘어간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은 북한 김정은이 한미에 접근해서 정상회담에 깊은 관심을 두는 척 액션을 취해 북한을 경원하기 시작한 중국을 강하게 자극하여 중국의 콧대를 꺾고 시진핑의 뜻을 되돌려 지피지기에 성공한 근래 보기 드문 술책이 성공한 북계의 외교력에 혀를 내두를 만한 빛나는 전가를 올리고 있다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중국의 동정원을 지키고 있는 장수가 남북, 미국 정상회담을 하겠다는데 이것을 그냥 지켜본다는 중국을 상상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이건 중국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과거 김정은은 통치 초기 시절에도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할 때 북러 관계 또는 러시아 방문 등을 매개로 중국에 염장을 지른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고위급 방중은 북한의 화려한 외교술에 중국이 쾌여파를 당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고위급 회담에 누가 중국을 방문했냐가 또 다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중국에 갔을 경우 중국에서 보여준 국빈급 의전은 당연하다고 보아지고 다른 측면은 북한 내부의 정적을 끊임없이 숙청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내부 결석은 공고하다는 것이고 만약에 김정은이 김영남과 함께 왔을 경우라는 더욱 복잡한 수를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첫째는 북한 내부의 권력 수쟁과 반 김정은 세력의 존재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다면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돌변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한 점이 있으니 상황의 진전을 봐가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 김정은이 순수히 핵을 내놓고 미국과 협상을 할 줄 알았다면 바보 중에 바보가 아닐까요? 우리 같은 농민도 다 아는 북의 협상 조건은 아마도 핵 폐기 대가로 수십 년에 걸쳐 천문학적 돈을 요구하거나 핵 발전소 몇 기 정도 건설에다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엄청난 요구나 주한미군 철수를 들고 나올 텐데 문재인 씨는 그걸 침작하지 못했다면 등신이고 알면서 그랬다면 벌구이고 하여튼 누가 맞는지 계속해서 주안점을 두고 관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을 압박해서 무너뜨리려면 미국은 사실상 어느 날부터인가 김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은 핵을 완성시키는 시간을 벌었고 문 정권은 평화협정을 맺어 운동권의 염원인 미군 철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중국은 북한을 지렛대로 이용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을 견제하려 할 것입니다. 특히 현 시점의 북한은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로 극도의 경제난으로 빠져들고 있으므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이 그들에게 말려드는 모습을 보이면 다시 김대중 시절로 돌아가 북한을 핵 강국으로 만들 것이죠. 국민들은 김정은의 간대한 처사에 감지덕지하고 현송월과 김여정을 칭찬하고
칭송하기 바빴습니다. 천안함 복침의 주역, 범인도 군사도로를 견학시키고 심지어 서부 중부 전선의 핵심 도로인 37번 국도를 견학시키는 등 기빈 대접을 해주고 보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관세를 기회로 중국에게 밀착하는 북한의 기회주의적인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항상 북한과 중국은 미국과 한국을 견제하는 이중적인 형태를 보여왔는데 한국은 북한 가서 노래 부르고 문재인 정부는 마치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고 있다고 넉넉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꼴이 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북한의 이중성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시죠. 아무튼 트럼프가 폼페이오와 볼턴으로 교체한 것으로 보아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이 막구 접촉이 심통치 않은 것 같아 중국과 어떤 야합을 하게 될지 계속해서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